지금부터 청도고등학교 아고라 토론전 준결승전 B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통일재원 확충을 위한 통일세 신설입니다. 토론 규칙은 앞면에 부착된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모니터에 타이머로 표시되며 타이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립니다. 양팀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제1토론자 입론하여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재원 확충을 위한 통일세 신설에 대한 찬성 측 제1발언자 정예은입니다. 저희가 통일세 신설에 찬성하는 이유 첫 번째, 통일의식을 국민에게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세 발언을 통해 통일에 대해 현재 북한과의 불안한 관계에 대한 불안감에다가 경제적 부담까지 느끼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통일세의 발언의 효과가 미래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소득과 공급이 통일하기 직전 소득의 경제 수준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상당했으나 통일 이후 중독의 경제난이 소득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20년 동안 지출 경비 2조 유의 약 3,000조의 통일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소득과 공급이 통일됐을 때 우리 경제력 차이는 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미리 충당할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득이 유럽 최고의 부유국이었고 동독 역시 공산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소득의 경제적 형편을 위한 세금 부담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 경제적 차는 소득과 소득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통일 후 남한 국민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독일이 지불한 시간과 비용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반대 측 제1토론자 입론 부탁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저희 팀 3H2에 대한 핵심 주장 통일 확충을 위해선 통일세 신설에 대한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통일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통일세란 남북한 통일 시 발생하는 비용을 통일세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을 조세하는 것을 통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침해합니다. 통일은 통일에 따른 통일 편익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 이익은 국민에게도 돌아가지만 최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통일을 위해 국민에게 통일세를 조세한다면 이는 국민의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본을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라는 말은 우선 국민에게 자신들의 개개인의 이익에 금이 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일세 금액의 비대함입니다. 동독과 소독이 통일을 할 때 그 비용을 아십니까?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의 국가 치고는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할 때에 든 통일세는 무려 3,000조입니다. 무려 20년간 통일세로 들인 비용이죠. 더불어 독일 내에서도 이러한 통일세에 대한 여론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이라는 의견이 무려 80%였습니다. 2010년 독일의 경제연구소장은 한국은 매년 GDP의 25%를 북한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통일세의 비대함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에 대한 피로도와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세금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만약 통일세를 조세하게 된다면 그 후의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세를 거둔 후에 세금의 관리와 운영도 또한 문제인데 세금이 대통령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네, 시간 4분. 감사합니다. 저 입론 시간이 4분인 걸로 알고. 민선 시간 몇 분이었어? 네, 타이머가 오류가 떴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일 세금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이러한 통일세를 관리한다면 이는 결국 대통령 개인의 청렴도와 따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 간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통일세가 사용되는 구체적 사업과 기획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행 세법과 충돌하여 애당초 통일세 자체의 사용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통일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통일세를 거두게 된다면 그 비용은 매우 커야 할 것이며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에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청렴함과 현행 세법이라는 점이 부딪혀 그 효과마저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세에 대해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제1토론자의 의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 제1토론자 교차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아까 주장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발언으로 국민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침해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타당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혹시? 저희가 흔히 건강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건강세는 여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있다는 그 국민들이 혹시 전체적으로 몇 프로인가요? 전체 중에 몇 %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과 그러한 의견에 대해 미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 중에서 소수의 시민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는 일단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수결로 그냥 결정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민의 소수들만의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확정지을 수 있나요?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2012년도에 시행된 조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이라는 의견이 무려 80%였습니다. 과연 저희 나라라고 다를까요? 물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 나라 또한 독일처럼 이러한 통일세에 대한 의견이 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는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만약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남북의 통일에서 겪을 비용적인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독일에서는 그러한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 이번 주제인 통일세를 조세해야 한다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통일세를 걷어야 하는데 통일세를 만약에 걷는다고 저희는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걷는다면 그러한 일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교차 질의하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팀은 2분간 작전 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다음은 반대측 제2토론자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그 입론 때 그 통일세를 조세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이득이라 하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도움이 되면 현 세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또 통일 의식에 대한 경제적과 불안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세금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사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현 세대의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 세대의 이익, 즉 통일세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 세대가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그 이익은 어떤 세대가 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일 후에 질문이 그냥 약간
의문형을 하고 주장을 펼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차진 주장을 펼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미래 세대가 그러한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통일세에 대해 반대를 하자면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에 대한 불만이 적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통일세를 하게 된다면 현 세대가 지는 부담은 크고 미래 세대가 가지는 이익은 너무 큽니다. 즉, 현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통일세에 대해 반대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 측 제2 토론자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찬성 측, 반대 측 급차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요 토대세 지불을 그렇게 바꿈으로써 현 세대에는 이익이 별로 없고 다음 세대에 이익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에너지 낭비를 아끼고 사회의 불화 이런 거를 조금 줄이면서 저는 이번 현 세대에도 이익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익이 있다고 말할지언정 현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되게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 다음 세대에 이익이 있어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환경을 생각하며 80조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줄임으로써 80조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낭비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낭비 에너지랑 일단 요 종이 이런 거 낭비나 아니면 플라스틱 요즘 재활용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불빛 절약 이런 거를 다 에너지를 합산을 해도 80조에 가까운 비용이 절약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 시민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버리면 그 금액이 엄청 많이 커지겠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버린다면 1년에 80조에 가까운 비용이 절약되는데 그 세금을 그렇게 돈으로 징수를 하기보다 이런 거에 시민들이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하면 세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에너지도 해결이 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낭비 에너지나 낭비 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낭비 에너지나 낭비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낭비 자원이나 낭비 에너지가 아니라 잉여 자원이나 잉여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을 미리 대비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자원과 에너지를 준비해 둔다면 그것은 낭비 에너지와 낭비 자원이 맞을까요? 잉여 재원과 잉여 자재 아닐까요? 잉여 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잉여 자원의 정의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잉여 자원과 잉여 에너지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것들에 대비하여 여러 자원과 재원들을 쌓아두자는 입장입니다. 네, 양측의 급차 질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전원 급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독일에서 20년간 3,000조를 세워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미국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나라와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커질 텐데 이 벌어진 격차를 메꾸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과거 소득은 1990년 통일 이전 10년 동안 여간 100억의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20년 동안 2조 이상의 유료화를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세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격차가 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더 커진다는 근거가. 저희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수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통일세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결과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7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75.몇%가 통일에 대해 찬성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남은 20%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다수결로 행하고 있는데 25점 그 남은 사람들 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있지만 75.7%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국민들과 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 중 통일세로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통일세의 정의와 통일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람, 통일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향을 알고 있는 국민이 그 중에 몇 %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반대측에서는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또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에 상대 측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원 9차 질의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토론자, 지금까지의 토론을 바탕으로 최종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반대 측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통일에는 반드시 통일하기를 따르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도 돌아가지만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조세한다면 이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국가에서의 국민이 반발할 수 있고 동독과 서독과의 사례를 비교하여 독일에서의 통일세에 관한 인식과 금액 등으로 통일세의 비대함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특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에게 높은 세금에 대한 피로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대통령이 위원회에서 세금을 관리한다면 이는 대통령 개인의 청정도와 직결되고 더불어 통일세가 사용되는 구체적 사업과 계획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행세법과 충돌하여 통일세 자체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저희는 통일세 신설에 반대합니다. 네, 반대측 토론자의 최종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측 토론자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일단 독일은 통일 이후에야 비로소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 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통일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통일 이후 국민들의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 통합의 시기도 독일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세가 원자력 발전을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 당장 현 세대가 편하다고 수천 년 동안 남아있을 폐기물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통일세는 반대로 현 세대가 희생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평화적 통일, 비읍스 통일은 당장은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 세대들에게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일세 신설에 찬성합니다. 네, 찬성측 토론자의 최종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세 수치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의 준결승전 비조의 입장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